자, 30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좀 가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됐나? 저번에 얘기했듯이 1차 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요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양수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네. 2차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3차 할 때는 이렇게. 4차 할 때는 이렇게. 5차 할 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1차, 2차는 모양에 더 이상 이 그래프 개형에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3차부터는 개형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극대, 극소가 합쳐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고, 요것이 이제 요때 요게 제로가 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기울기의 최소값이 가장 작은 게 요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4차는 당연히 여기 나오는 이 극소와 극대와 이 극소가 두 개고 극대가 하나다, 그지? 요거 두 개가 합쳐져 버리면 모양이 이렇게 하세요. 이런 모양. 이거 두 개가 합쳐져 버리면 모양이 이런 모양. 세 개가 다 합쳐져 버리면 꼭 2차 함수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지로 되는 지점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 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래프 개형은 요 네 가지란 말이야. 됐나? 그래서 일단은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쌤 볼 때 좀 약간 문과스러운 문제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자,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합성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합성함수. 예를 들면은, 자, 합성함수가 뭐예요? 또 마음이 급하니까 또 말이 막 빨라진다. 천천히 해야겠다. 30분 이내에 끝내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각각 정의를 해봅시다. f.g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를 g함수라고 하고 여기를 f함수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라는 게 원래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어떤 원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하나의 임의의 원소를 스몰 x라고 할게요. 여기 임의의 원소를 스몰 y라고 할게. 여기 임의의 원소를 스몰 z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그 기계에다가 뭔가를 넣으면은 뭔가가 톡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나왔을 때가 함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y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y는 당연히 g라는 기계에 뭘 집어넣은 거야? x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g,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x라는 여기 g라고 하는 함수의 어떤 함수를 통해서 y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는 당연히 f인 거죠. 그죠? 이 말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y를 집어넣으면 z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y는 원래 또 뭐였지? gx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원래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조작할 수 있는 기계 하나를 만든 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번 가니까 너무 귀찮아. 여기서 바로 가는 함수 만들래. 이게 뭐예요? 이게 f.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인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의 일단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잘 봐. 그럼 우리가 이게 f.gx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에 g의 x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여기는 이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gx 함수에서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잖아요. 공역인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은 치역이잖아.
여기 있는 g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치역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g의 치역이에요. g의 치역이 뭐가 된다는 거야? f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예요. 요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의미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쓰여진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전체 절대값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전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쳐봐. 이게 y는 fx라고 해봅시다. 그럼 절대값 전체에 쓰여져 있는 fx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위로 다 끄집어 올리면 되죠. 물론 우리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사실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충분히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이게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만 알면, 그리고 또 뭐 굳이 하나 더 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거죠. 여기서 얘기한 g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의 3x-1분의 3x-1인가요? 3x 플러스 k에 뭘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맞죠? 일단은 요 정도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빼고 요 정도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는 다 인지가 됐나요? 그럼 요 그래프는 나중에 그려보도록 하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기억 보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함수 fx에 대해서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f0를 집어넣었어도 얘가 어떤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값은 볼게요. 값은 가지고 우리가 뭔가 추론해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f의 프라임 1이 제로고 f의 1이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도함수도 제로고 함수값도 제로라는 거잖아. 그죠? 기울기도 제로고. 그 말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1이 있으면, 그죠? 1이 있으면 당연히 이 모양이 이렇게거나, 맞죠? 이렇게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일 수 있어? 어떤 모양일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 모양들 추론해보죠. 아까 4차함수 그래프 모양 다 얘기했잖아요. 맞죠? 다 얘기했죠. 그럼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리고 또 나를 같이 하죠. 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방정식 fx는 0의 모든 실구는 10 이하의 자연수이다. 그 말은 요 그래프, 노란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는 1부터 10까지란 자연수잖아. 맞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한번 뚝 튕겼기 때문에 요 왼쪽에서는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없겠지. 그럼 여기서만 만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래프에서 생각해봐. 여기서 그러면은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x는 1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맞죠?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맞죠?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럼 그거 가지고 몇 가지 그래프 모양을 조금 만들어 봅시다.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있겠죠. 1이 있으면은 당연히 저기서 모양 보시면 첫 번째 모양 생각해봐. 첫 번째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갔다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경우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것이고, 맞지? 두 번째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 있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거란 말이야. 됐나?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모양으로 다 했죠. 그럼 두 번째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다. 그지? 맞나요?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 요 한 모양밖에 없겠지. 네. 맞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모양일 때는 어떻게 돼? 세 번째 모양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런 모양. 됐죠? 이거 말고는 또 없지. 네 번째 모양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 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모양이 총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쭉 쓰는 게 또 쉽지 않아. 그죠? 여기서 막 한 가지만 만약에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마침 그 한 가지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 답이 아니면 다행인데 마침 여기서 요구하는 답일 경우에는 완전히 또 답이 달라지죠. 주관식이니까. 됐나? 그 다음 또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는 이 수는 당연히 뭐 해야 돼? 2부터 10까지 수여야 되고 여기도 이 두 개도 2부터 10까지 2부터 10까지 여기는 상관없고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게 가나를 얘기한 겁니다. 됐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가보죠. 다가 뭐냐면 이제 함수 gx에 대하여 f.gx 전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4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gx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gx가 뭐였죠 거기? 2x-1 3x 플러스 k인가요?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알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f.g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함수, 이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잘 보시면 봐봐 거기서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단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2x 분의 x는 0이라고 나와있지, 그지? 사실 우리 이거는 충분히 좀 예상할 수는 있겠다, 그죠? 왜냐면 무한대를 집어넣어봐. 그럼 2의 무한대승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증가하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즉 지수적으로 증가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다음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증가하긴 하지만 얘는 산술적으로 증가해.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더해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두 개 중에 어느 게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어? 얘가 얘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커져.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걔는 얘가 커지는 속도가 얘에 비해서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국 0으로 간다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커지는 것도 이제 급이 다르다 그랬지 옛날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이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저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봐봐. 얘 쓰라고 준 거죠. 그죠? 얘 그래프 그리라고.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 x-1도 어차피 무한대로 갔고 얘도 뭐 x에다가 3을 곱해봤자 얘는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결국 무한대로 보내면 0로 가겠지.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k에 가까워지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을 이 gx의 그래프 모양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무한대로 가면 일단 k로 갈 거고 어딘가에 k가 있겠다. 그치? 어딘가 k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뭐부터 해줘야 돼? g 프라임 x 당연히 해줘야죠. 불러줄래? 2의 2x-1 제곱하고 위에는 3의 2x-1 그죠? 그 다음에 빼기 3x에 불러줄래? 2의 x-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없어지죠 얘는. 그러면은 극대극소 찾으려고 하니까 얘 뭐 되는지 좀 찾을 거야. 0 되는지 찾을 거고 분모는 당연히 0이 안 될 거고 분자가 0 되는 점 찾아보면은 뭐예요? 얘를 좀 보면은 3으로 묶을 수 있죠. 2x-로 묶으면은 1-x 이렇게 해서 얼마일 때? 1일 때다. 그지?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어떻게 알아봐? 1보다 크게 해봐. 1보다 크면 얘가 음수되지. 전체가 음수되죠.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되니까 감소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x는 1에서 뭐야? 극대. 됐나? 우리 13분 남았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1이 있다 쳐봐. 1이 있으면은 그래프면 1일 때의 극대값이 얼마냐 하는 건데 1일 때 극대값이 얼마일까?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어봐. 1, 0 되니까 1 되고 1 집으면 3 플러스 K지. 이게 3 플러스 K가 극대값이란 말이죠. 됐지? 그럼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면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 하나씩 가까워져? K 값이 하나씩 가까워지죠. 그죠?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어딘가 변곡점을 지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면 이 왼쪽을 완성해야 될 거잖아. 일단은 제일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여기서 뭐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지? 여기서도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 미분 가능하다 그랬고. 맞죠? 자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0 집어넣으면은 0 없어지고 여기 지나네. 됐죠? y절편 얘야.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보는 거야. 왼쪽이 어떻게 갈지. 이제 변곡점 구하려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려니까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그래프 개형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갈지 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될 거니까. 맞죠? 그럼 2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는 여기 있으니까 2에 무한대가 될 거잖아요. 점점 커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커질 거니까 얘 자체가 전체로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GX 그래프 하나 그리는 것도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시험 시간에 풀려면 이게 또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이겁니다. f.g 의 x에 그죠? 요 놈의 절대값에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라고요? K의 값에 따라서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K 값이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F도 미분 가능하고 F도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G도 만약에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F.G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도 동일하게 어떻다고요?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저번에. 요건 어떻게 증명했어? 얘 미분해보면 되는 거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F'의 GX의 G'X인데 요 값도 존재하고 요 값도 존재하죠. 왜냐면 fx와 gx는 미분 가능하니까. 요 값 존재하고 요 값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 값도 존재하는 거죠. 저거 둘 다 미분 가능하면은 얘도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전 구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이 없으면 이 문제는 성립 안 하죠. 이 절대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무조건 다 미분 가능한 거죠. 근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맞지? 어떤 구간에 생기겠어, 당연히.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어느 부분, 이 뾰족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됐나? 그러면 자, 여기로 다시 와볼게요. 이 칠판이 더 컸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fx 그래프에 후보가 된 것들이 얘네들이었다. 그죠? 얘네들이었죠? 이걸 다시 한번 좀 써볼게. 여기까지가 금방 우리가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구할 거라는 거죠. f, g, x의 절대값을 구할 건데 보고 있나? 지금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럼 항상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그릴 수 있어야 돼? 원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걸 위로 끄집어 올리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 안에 있는 당연히 fx가 여기 있는 fx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만약 우리가 구하는 fx가 얘다. 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만 그려져? gx의 범위에서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gx의 치역을 구할 거야. 그럼 g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오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오고 어디까지만 가능해? 3 플러스 k까지만 가능하지. 맞죠? 이해되나? 그 말은 fx의 정의역으로 이 범위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 fx에서 어디까지만 딱 간다는 얘기야? 3 플러스 k까지만 그려진다는 얘기야. 만약에 3 플러스 k가 여기다. 만약 여기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디까지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그려지고. 여기가 만약에 3 플러스 k면.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역을 결정하는 게 k란 말이야. 됐나? 그럼 봐봐요. 잘 생각해봐. 만약에 첫 번째 그래프라고 합시다. fx. 어쨌든 여기에 그려지는 f.gx라고 하는 요 그래프의 모양은 결국은 fx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맞죠? 다만 정의역에 따라서 어디까지만 그려지고 뒤에는 안 그려질 거야. 이해되죠?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gx 일단은 봅시다. fx가 이 모양이라고 해봐. 그럼 사실 3 플러스 k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얘는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도 올라갈 게 없지. 네. 그럼 얘는 정구원에서 다 미분 가능하죠. 네. 그럼 다를 만족해요? 아니요. 다를 만족하려면 어떤 구간이 있어야 돼? 절대값 해가지고 밑에 걸 위로 끄집어 올렸을 때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 아닌 거야. 얘 아닌 거야. 얘도 절대값 씌워봤자 미분 다 가능하죠. 이것도 아니야. 얘는 가능하네, 그죠? 얘도 가능하고 얘 안 돼, 그지? 얘도 안 돼. 맞죠? 그럼 모양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 모양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준비됐나? 자,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일 때 한번 생각해봐. 이 그래프 모양일 때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어쨌든 이 fx의 식을 한번 정해볼게요. 일단 여기 1에서 탕 튕기잖아. 튕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어떤 인수를 포함하고 있을 거냐면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얘는 당연히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제로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fx는 이런 형태라면은 얘는 x-1의 몇 승? 3승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서 이게 3중근을 가지고 여기에 1근을 가지는 거야. 여기 중근 하나, 둘 해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근을 가지는 거죠. 얘네들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요 두 근을 뭐라고 할까? 이 경우에. AB라고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근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라고 식을 정해줄 수 있겠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얘는 알파, 베타 썼으니까 여기는 뭐 감마라고 할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x 마이너스 감마.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서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한번 볼래 그러면? 자, 2분 만에 해볼까? 거의 다 했는데 아쉽다. 자, 1번. 자, fx. 근데 저게 꺼질걸, 카메라가. 첫 번째 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f0의 최대 최소값이잖아. f0 구해봐요. 여기서 f0. 0. 1의 제곱, 0, 0.
알파, 베타죠. 맞죠? 알파, 베타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은 잘 봐. 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프 일단 그려보죠. 1이고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야. 맞죠? 여기에서의 x의 범위가 즉 3 플러스 k가 gx의 치역이었잖아요. 그죠? 이 치역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알파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맞죠? 그래야지만이 여기 범위에서만 나올 거기 때문에 밑에 걸 위로 끄집어 올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다 미분 가능한 게 되겠죠. 미분 불가능한 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수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작은 수는 알파, 베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2부터 10까지의 수를 가질 수 있어요. 맞죠? 알파도 마찬가지 2부터 10까지 수를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지.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거고 1을 가졌으니까 얘는 2부터 가능할 거고요. 얘는 10까지 가능할 거잖아요. 맞지? 그럼 당연히 봐봐. 이걸 만족하는 K가 딱 4개여야 돼. 그럼 K가 제일 작은 K가 뭐부터 시작할 수 있겠어요? 1, 그다음에 2, 3, 4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2, 3, 4, 5는 안 될 거잖아. 그럼 1도 당연히 되니까. 1, 2, 3, 4여야만 되는 거야. 그럼 알파가 가질 수 있는 그럼 알파는 무슨 값이어야 돼? 무조건 이때는. 이때는 7이어야 되죠. 알파는 그러면. 이때는 알파는 7이어야 되는 거죠. 7이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3 플러스 K에서 K를 요걸 만족하는 K가 몇 개 생겨? 딱 4개만 생기잖아. 알파가 8이기만 해도 5개 생기잖아요. 여기서는 K가 몇 개 생기라고? 4개 생기라 그랬잖아요. 맞죠? 4개 생기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베타 값은 얼마냐? 요거 만족하는 베타 값 뭐 있어요? 8, 9, 10. 3개가 있겠지. 맞나요? 그래서 3가지의 값을 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7,8, 그죠? 7,9, 7,10. 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저런 모양이죠. fx가 x-1에 3승의 x- 감마 이런 형태. 맞죠?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럴 때에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죠? 여기가 감마고요. 됐죠? 감마. 됐지? 그럼 얘는 봐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더라도요. 위로 올리잖아요. 위로 올리면 어떤 모양이 돼? 이런 모양이 돼서 여기서 이거 올리더라도 미분 가능해요. 맞지? 미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의역인 3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1까지가 아니라 알파까지만, 감마까지만 작거나 요거보다만 더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당연히 K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 4개까지만 딱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감마 값은 얼마겠어? 7이겠죠, 당연히. 됐죠? 자, 그러면은 요때 그럼 F0의 값 구해보자. F0의 값. 0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감마의 감마지. 맞죠? 그래서 F0의 값을 쭉 얘기해보면은 F0, 알파, 베타가 F0였잖아. 맞지? 그럼 이때 알파 7, 8일 때는 뭐야? 7, 8? 56, 이거는 알파, 베타가 F0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2개 곱하면 56. 얘는 뭐야? 7, 9, 63. 여기는 뭐야? 70 이렇게 되지. 이게 뭐냐면 F0의 값들인 거야. 여기도 F0는 감마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감마 값은 감마가 7이니까 얘는 7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56, 63, 70, 7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F0의 값인 거야.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야? 70.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7.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얼마? 7이 7. is the answer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문제가 완전 킬링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못 풀 문제는 아니야. 잘 보면은. 지금 잠깐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쌤도 이거 30분 넘게 풀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시험 시간에 이렇게 바바바바 해가지고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 문제들을 조각조각을 잘 보면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조각조각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각조각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과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이 문과에서도 사실 4차 함수는 그렇게 많이 3차 가지로 나오지 4차 나오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뭐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죠? 뭐 못할 건 아니죠. 못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건 이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려웠다면 아마 이런 거죠. 여기서 합성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이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했던 이것을 만족하는 K의 개수가 딱 4개만 되라. 이 조건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난이도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실제 시험 시간에 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꽤 걸렸을 문제겠죠. 근데 그 조각들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각들은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